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또 토요일 영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온 부분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소라던가, 아니면 자세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영상으로라도 하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남겨놓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게 됐고, 나중에 가나선이라던가 다시 기도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명상도 굉장히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다시 이렇게 짚고 이렇게 넘어가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요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상대, 절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좋은 의미로, 아니면 더 나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 계신 대중들하고 우리가 다 같은 평범한, 아니면 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불을 합니다. 선원에서 이 법당같이 예불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쫙 이렇게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같이 그냥 삼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등한 조건이다. 우리가 같은 서로를 존중해주는 생명체다. 이런 의미,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절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와서 저희 토요 명상 시간에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평등한 입장에서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삼배를 합니다. 이 명상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앉아야 되고, 어떤 장소에서 명상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복장으로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명상이나 참선이나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장소입니다. 장소. 그만큼 우리 이 사람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장소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중에 기도가 어디서든 기도가 된다, 아니면 명상이나 참선이 어디서나 되는 정도의 이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익숙해진다면 솔직히 장소도 상관없고 자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은 늘 평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지만, 분명히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나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에게 맞는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서 잘 어울리게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할 수 있는지, 이제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할 때, 이제 참선을 하는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조용한 장소, 그리고 주변에서 내가 이제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방해를 덜 받는 그런 장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화기 같은 거를 소리 안 나게 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좀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절에 온다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간다거나, 이런 장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성지순례 같은 데도 가고, 좋은 기도처가 있으면 기도처에 가서 이제 기도도 용맹정진도 해보고, 이런 게 뭐냐면, 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장소들은 아무래도 그 장소들이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장소에도 내 마음이 더 가는 장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있고, 좀 그런 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면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30분 혼자 집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럿이 모여서 밤을 새면 뭐 힘들지 않게 밤을 셀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밤을 새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세도 반듯한 자세로 딱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되게 뿌듯함도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바른 자세에서 바른 정신이 당연히 나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이렇게 우선은 좀 이렇게 정갈한 장소가 아무래도 더 좋고, 그리고 주변에 소리가 좀 적은 그런 장소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행이라는 게 아주 근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늘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바뀜으로 인해서 주변이 바뀝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저는 이게 고정불변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은 나를 아주 좋게 다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의해서 힘들어 했던 건데, 이 내가 바뀌면 이 주변의 힘듦이, 그리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다 없어진다. 제가 나중에 이제 가나선을 하게 되면 가나선에 3요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대신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심, 그리고 세 번째가 대의심이라고 이 가나선에서 말하는 3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소를 잘 구하고 나에게 맞는 장소, 그리고 이왕이면 절에 나오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희 보현사 아침 예불을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같이 뭐 참선을 해도 좋고 기도도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내 생활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조금씩 확 이렇게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실천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맨날 늦잠을 잤는데 좀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 삶이 이게 확 달라집니다. 금방금방 달라집니다. 그리고 굳이 말해서 내가 절에 잘 안 오고 그냥 집에서 맨날 놀고 그냥 TV나 보고 바쁘게 살았는데 매일 절에 와서 예불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 삶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금방.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한 이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이 묘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복장입니다. 복장. 기도하는 복장, 기도하는 복장, 참선을 하는 복장, 명상을 하는 복장인데, 편안한 복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좀 편안하고 정갈한 복장이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명상이나 참선을 할 때, 벨트라든가 이렇게 꽉 조이는 옷, 아니면 양말을 벗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한국 문화에서 양말을 벗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못 배운 행동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당 같은 경우도 맨발로 들어오면 요새는 예전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말을 신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 근데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하고 좀 정갈한 복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 시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그래서 내가 하루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아니면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바쁜 사람들, 일이 있어서 좀 바쁜 사람들은 저는 이제 아침, 저녁 5분이건 10분이건 이 정도 시간을 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딱 눈을 떠서
그냥 바쁘게 시작하는 것보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이제 스트레칭 비슷하게 좀 몸도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막 옷 입고 뭐 일을 하러 막 가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한 30분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좀 몸도 좀 풀고 아, 내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쫓기면서 계속 하루를 사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에서 그리고 기도, 뭐 참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간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지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명상 전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명상을 하면 이제 앉아서 합니다. 이 앉아서 하는 게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떤 뭐 책이든 영화든 뭐 그런 걸 볼 때 사람이 뭐 명상을 한다거나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는 다 좌선의 자세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이 좌선의 자세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앉기 전에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몸을 스트레칭 하면서 이제 앉을 준비를 하라. 뭐 결과부자를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반가를 해도 좋고 아무래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라면 제가 노력을 해서라도 뭐 결과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를 좀 핀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앉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허리를 핀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를 피되 저희가 이 의식이 나무로 본다면 허리 끝이 이렇게 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세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딱 반듯하게 돼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척추의 중심이 이 골반, 이 허리 뼈 끝으로 딱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쪽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시면 무릎을 꿇고 앉으셔도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 허리가 잘 펴집니다. 오히려. 그러면 무릎 꿇고 뭐 이렇게 5분 정도 이렇게 앉는 것도 좋고 뭐 결과나 이런 거는 조금 아직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결과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평자로 앉으셔도 좋고 뭐 익숙하게 앉으시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도 하면서 저한테 또 물어보십시오. 앉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의 모양은 이제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2가지 정도를 권합니다. 제일 좋은 게 이제 오른손이 이렇게 밑에 가고 왼손 위에 가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맞닿은 이 자세를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는 자세. 이게 법계 정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가 제일 좋다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조금 불편하시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이 4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붙인 다음에 주먹을 이제 가볍게 쥐시고 양쪽 무릎에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금강권이라고 하는데 요 2개의 수인 정도면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나 이 금강권이나 법계 정인 이 둘 중에 하나를 명상을 하실 때 하시면 좋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명상이나 기도나 뭐 참선이 자연스러워지면 우리가 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뭐 서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그래도 토요 명상할 때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앉아서 하고 뭐 이제 앉는 게 불편하신 보살님들은 의자에도 앉아 계신데 앉아 계셔도 좀 바른 자세로 앉는다라는 느낌이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척추는 반듯하게 피되 경직된 상태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에 힘을 빠져야 된다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펴려고 하면 우리가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힘이 안 들어가면 허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너무 억지로 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억지로 핀다고 하는 게 이게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데 좀 반듯한 자세다. 이 정도면 저는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일반적인 명상을 할 때는 이제 눈을 감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눈을 감으라고 하면, 눈을 감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이 눈으로 바깥 세상의 경계를 보는 게 한 70에서 80% 이상을 다 눈으로 흡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아무래도 좀 더 고요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눈을 잘못 감으면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잠에. 그래서 이제 특히나 화두선을 할 때는 눈을 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뜨되 자연스럽게 뜨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 밑에 한 요 정도 물체를 그냥 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눈을 뜨되 눈으로 너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눈을 감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뜨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면 다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셔도 눈을 내가 감아도 뭐 크게 잠이 안 온다라고 싶으면 눈을 감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이제 이 명상이나 기도를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되 내가 만약에 이제 30분, 이제 너무 길게는 안 잡으셨으면 전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5분을 집중할 수 있으면 5분 동안 열심히 하고, 다리가 아프면 좀 푸셨다가 다시 하고, 이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몸에 참 이게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너무 무리는 가지 않는 방향에서 다리가 아프면 뭐 바꿔서 앉으시면 좋고, 또 다리가 아프시면 잠깐 폈다가 다시 앉아서 기도를 또 집중을 하면 좋고. 왜냐하면 이 집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집중이 흐트러지는 걸 만약에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거를 억지로 참으려고 집중을 흐트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끔은 내가 한번 1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어 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경우도 뭐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앉는 것도 참 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참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구나. 아픈 거, 내가 고통도 한번 이렇게 참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면은 나중에 앉고 싶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좀 본인에게 잘 맞춰서 하시면 저는 보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 영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면 뭐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과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작게 노력을 하고도 크게 자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로 생각을 하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계속 이렇게 잘 챙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참 이제 뭐 공부로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적게 하고 잘할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안 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치만 이제 사람이 분명히 이 시행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을 해도 뭐 좋은 성과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계속 붙잡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보살님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이라도 덜 뭐 노력을 많이 하면 좋지만 적은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좀 많이 뭐 법문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또 본인이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들어도 제 생각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본인의 길을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리 해도 우리가 계속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수행의 방향성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더 뭐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내가 이 스타일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을 만들어야 내가 평온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르게 말해서 저 스님들은 저렇게 사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저 스님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분들은 그리고 수행만 하는 스님들하고 또 보살님들하고는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느끼는 깨달음도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서의 나만의 방식의 깨달음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본인이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길이 지금 저희와 같이 저와 같이 참선을 하는 것도 걸 수도 있고 기도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처음과 끝 아까 말한 거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의 나.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 나를 알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밖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익숙하게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법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성불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서 본 그런 부처님이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려고 분명히 깨달음을 그리고 수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 되려고 지금 수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고 나만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참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혹시라도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명상할 때 움직이지는 않는데 무슨 내가 정리를 한다든지 바람일을 외운다든지 하면은 입이 좀 움직여지잖아요. 소리는 안 내도 그것도 안 돼요. 앉아서 혼자, 그게 이제 혼자 하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할 때라면 내가 만약에 명상할 때 소리가 아무래도 나오면 이제 이 대중이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이게 참 서로를 조심해줘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선을 할 때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혼나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리 나는 행동은 조금 자제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겠습니다.